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으면, 그러니까 정확히는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수시 일정이 잡혀있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살펴보고 지금 당장 쓰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신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조금 미리미리 틈날 때마다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는 학생들도 언젠가는 자기가 살면서 회사에 입사하거나 할 때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통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배우고 합시다.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 먼저 자기소개서가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021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은 이 동그라미와 같습니다. 이 중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있고 종합 전형도 있고 정시도 있고 실기나 논술 전형도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네, 이 빨간 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전체의 42.3%입니다. 이 초록색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네, 초록색 부분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파란색 부분은 실기 및 논술 전형이고요. 이 노란색 부분이 정시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42.3%, 학생부 종합 전형은 24.8%, 논술 및 실기 전형은 9.9%, 정시는 23%입니다. 이 중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전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100명이 대학을 간다고 할 때 25명 정도만 자기소개서를 쓰면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의 비율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5%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쌤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이 너도 나도 쓴다고 나도 써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란 거예요. 먼저 자기가 대학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지부터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계획하고 쓰고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괜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수시 일정 때 갑자기 나 학생부 종합전형 써야겠어요 하는 애들도 생겨납니다. 그런 걸 사전에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자기가 어떤 대학에 지원할 건지 어떤 전형으로 지원할 건지 미리미리 결정을 해야 나중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여튼 결론은 전국 고3 학생들 중에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대학에 갈 학생들은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알고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서라는 글이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기소개서라는 글을 알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언제 쓰는지 알아야겠죠. 자기소개서는 언제 쓰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자기소개서는 대입을 위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서류겠죠. 혹은 나중에 기업에 입사하기 위한 그런 서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자기소개서는 목적이 있는 글이라는 것입니다. 제목은 자기를 소개하는 글인데요. 자기소개서의 실제 목적은 나를 뽑아달라 하는 설득의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여러분들을 다 보여주는 글은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모습들 중에 가장 좋은 것,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글이 자기소개서입니다. 단 자기소개서를 쓸 때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표현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무조건 자기가 잘났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랑인 듯 아닌 듯 그런 세련된 기술이 필요하겠죠. 세련된 기술의 가장 기본은 선생님은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정성 있는 감동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작성을 해야 이 아이가 정말 이런 일을 겪고 이런 배움을 가졌구나 하는 것을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사관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랑인 듯 아닌 듯한 그런 세련된 기술로 진정성 있고 감동적인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작문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작문의 과정은 먼저 계획하기, 다음으로 내용 선정 및 조직하기, 세 번째로 표현하기, 마지막으로 고쳐쓰기,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쳐쓰기는 순서상의 4번째 단계라기보다는 계획을 하면서도 고쳐쓸 수 있고요. 내용 선정과 조직을 하면서도 계속 잘못된 지점으로 돌아가서 고치고, 또 진행하다가 돌아가서 고치고, 글을 써 내려가다가도 잘못되면 다시 고치고, 혹은 글을 쓰는데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내용 선정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용을 새롭게 선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쳐쓰기는 전 과정에 걸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문은 1, 2, 3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선조적인 그런 과정이 아니라 언제든지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귀적인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기에 앞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할까요? 자기소개서는 첫 번째부터 대학에 따라서 4번째 문항까지 있습니다. 그 문항 분석을 먼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학습 경험이나 그걸 통해서 배우고 느낀 바를 써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문항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철저하게 분석을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번 문항을 통해서 대학은 과연 나의 무엇을 평가하는지 충분히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1번에 어떤 내용의 소재를 쓸지 소재 선택을 적절히 해야겠죠. 그래서 내용 선정 및 조직하기의 단계가 자기소개서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 선정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이미 그 문항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에 했던 학습 경험,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보면 학교 밖에서 했던 대회나 행사, 혹은 학교 밖에서 했던 학습, 체험학습 등은 쓸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학교 생활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이 학교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여러분들 학생부죠. 학생부 내용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이나 여러분들의 성적, 성취도, 교과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이런 것들에 더 자세하게 담을 수 없었던 내용, 그러니까 글자 수가 정해져 있거나 혹은 못 적게 되어 있어서 담을 수 없었던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먼저 자기소개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문항 분석을 철저히 하고, 내용 선정 및 조직하기 단계에서 각 문항별로 어떤 내용을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글의 틀은 분명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획하기 단계보다는 내용 선정 및 조직하기 단계에 훨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촉을 쓰고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